예.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입니다. 6위의 주인공. 바람 잘 날 없는 국민의힘에 또 다른 변수 하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회가요. 이 대선 직전에 당시 지도부가 밀어붙였던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서 당원, 당규에 없는 불법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님과 지지자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연 당규에 위반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 2명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권성동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을 질 만한 행위를 한 점은 없다. 당시 5월 10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간단하게는 새벽 입당, 그리고 전당원 투표에 붙였지만 후보 바꾸는 거 부결.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당 지도부의 논리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내세워서 경선에서 이겼고도 승리하고도 사실상 단일화를 거부했고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화 후보로서 더 경쟁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상당한 사유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들이 상당한 사유가 아니다. 불법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무감사위 얘기는. 이 당헌 74조 2항의 상당한 사유라는 것은 예를 들어 후보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예. 도저히 후보자가 어떤 이 후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어떤 피해나 이걸 입었을 경우에 예. 이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전당대회가 열리고 경선을 하고 토론을 하고 예.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후보가 뽑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비대위가 이런 자기들의 권한으로 다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은 이거는 위법적인 것이다. 예. 즉 당헌 당규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즉 그럴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74조 2항은 기본적으로 예. 정말 후보가 사망하거나 정말 이 후보가 나설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사유인데 단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오히려 경쟁이 높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당무감사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물론 앞서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압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압도적인 것이 하더라도 그 권한을 비대위가 준 건 아니다. 오로지 누가 즉 후보가 본인이 결정했다라면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비대위와 선관위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이번 당무감사위원회 핵심적 결정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비대위원을 이끌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일반 이 경선은 끝나고 난 다음에 후보 교체 과정에서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본인 안 맡겠다고 그래서 이양수 사무총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선거관리위원장을. 예. 그러니까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 이 당원권 3년 정도는 결국 2028년 4월 달에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물론 이게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사실상 이 당무감사위원회는 검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공소를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윤리위가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을 넘기면 윤리위가 이제 판사 성격인 그렇죠. 거니까요. 양형은 이제 당원권 정지 3년으로 한 거죠. 예. 그 판단은 이제 윤리위에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오늘 당원 그 감사위원회가 지난번에 있었던 후보 교체 상황들 이것 자체의 불법성 이런 것들을 일단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도 얘기했지만 박성민 비서관님. 어쨌든 당원권 3년이면 이 사람들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게 어떤 절차를 밟을지 몰라도 단순히 봤을 땐 정치 생명에 큰 위기가 올 정도로 당시에 지도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당무감사위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방금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 뭐 이 판단이 그대로 갈지 윤리위에서 어떻게 확정이 될지 예. 사실 변수는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당무감사의 결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뭐 윤리위 차원에서의 징계의 수위라던가 아니면 윤리위 자체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 섞인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당무감사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과연 진짜 정치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까지 유지가 될지 거기에 이제 당사자들이 반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예.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것은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쏙 빠진 게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당시 이제 이른바 쌍권이 이런 새벽에 기습적인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라는 예.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충분한 조치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당무감사 얘기는 사무총장 혹은 권영세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성동은 빠졌다라는 설명이거든요. 네, 뭐 저로서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건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보기에는 일단 가장 정점에 있는 책임자만 처벌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이라든지 선관위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벌을 하게 될 경우에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핵심 책임자를 가장 센 징계를 내리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당연직 비대위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정책위 과정과 마찬가지고 물론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당시에 친윤의 핵심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당무감사위원회 볼 때는 일단 조직의 책임자에게 모든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나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선관위원장 맡았던 이양수 전 사무총장, 예. 일단 두 사람을 일단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는 아마 이제 이 논란을 좀 확대시키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인 조치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아시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국은 권권 지도부라고 그래서 예. 결국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고 준비를 하고 또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알량한 대선 후보, 알량한 후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단일화를 압박했던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김문수 후보가 확정됐던 대선 기간 혹은 대선을 패배한 직후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단일화 파동을 제대로 따져 물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이 유니폼에 김문수 대신에 한덕수 이름 마음대로 박아넣으려고 쿠데타한 친윤들이 여기서 왜 김문수 이름 없냐? 작작하라고 하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십시오. 뭐 이후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도 단일화 파동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김기웅 대변인님 오늘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뭐 파당적 결정 혹은 이양수 의원 얘기는 당무감사위원장 외부인이라서 잘 몰라서 생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좀 예. 안타까운 게 단일화 얘기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맨 처음에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고 해서 예. 경선에 임하는 모든 후보들이 입장을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분이 당시 김문수 후보였고요. 예. 그래서 김덕수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쌍권 지도부가 이 일을 본인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단일화에 관해서 미온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니까 예.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82.7%가 단일화를 필요하다고 했고 그렇다면 단일화는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부분이 후보 등록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87%였습니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 가처분을 법원에 냈는데 가처분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각이 된 이유가 뭐냐? 단일화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가 계속 얘기를 했고 예. 심지어 경선 직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법원에서
그냥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른바 조사를 통해서 했다는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법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그때 지도부는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라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예. 이게 무턱대고 한덕수를 옹립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 단일화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가 되면 예. 그때 본인들의 이긴 사람은 캐파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저간의 맥락이 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선에도 졌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지도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부분에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7일 밤 예. 심야에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예. 64명의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당 지도부에 일임한다고 넘겼고 예.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그렇다면 나머지 의원들은 그때 다 동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실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예. 그때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는데요. 공개적으로 5월 한 7일인가 8일 때 예. 김문수 후보에게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입장이 하루 만에 계속 바뀌는 후보, 예. 이재명 같은 후보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단일화하지 않으려면 직을 내려놓고 비켜라.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핵심 당사자들을 단죄하겠다는 게 당무감사의 입장이고 다만 이제 김ging 대변인께서 그동안의 저간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다만 되짚어 봤을 때 당무감사의 생각은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절차도 무시하냐 혹은 김문수 후보가 당시 단일화를 먼저 약속했다고 이렇게 대선 후보로 교체할 수 있냐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는 없지 않냐라는 취지로 오늘 당원권 3년 정지 청구를 한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님 이걸 두고 아까 이현정 의원이 좀 쉽게 표현하셨는데 검찰의 역할을 당무감사위가 맡고 기소를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 예를 들면 거칠게 표현하면 그럼 이제 이분 또 잘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방송 패널로도 예전에 과거 활약했던 여상원 윤리위원장인데 근데 어차피 넘겨봤자 윤리위에서 이거 당원권 3년 정지 안 시킬 거다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와요. 그렇죠. 얘기가 나온 것처럼 당무감사위가 지금 뭐 사실상 기소를 하고 구형도 했다고 봐야 될 텐데 예. 구형량이 당원권 정지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을 생각해 보면 2028년까지거든요. 2028년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당원권 정지 3년이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총선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이 있거나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에 가서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좀 깎이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무감사위가 사실상 굉장히 중앙 징계라고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 3년을 구형한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부분을 되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혁신이나 쇄신이 있을 수 없겠다라는 문제의식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고심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하겠지만 일정 부분 그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징계 자체를 아예 안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당원권 3년 정지는 꽤 당원권 이제 처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당무감사위가 생각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기 때문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면 요즘 좋을 일이 하나도 없긴 한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내부에서. 혁신이가 누구 인적 쇄신해야 된다고 했는데 별 움직임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3자 입장에서. 다만 당무감사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에서 전혀 미동이 없으면 당 스스로의 뭔가에 대한 자정 노력은 있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혁신도 안 통하고 당무감사위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당대회를 한다고 한들 과연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가겠습니까? 오늘 당무감사위의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 당에는 당헌당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당헌당규가 가장 중요한 어떤 원칙인데 예. 이 원칙을 어겼다는 거죠. 즉 모든 것들을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다 합리화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도대체 어떤 경쟁을 가졌는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와 함께 그리고 이미 후보가 되면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런 후보의 뜻을 알고 비대위 몇 명이서 결정한다? 이거 자체가 근본적이고 오늘
유일진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건 그겁니다. 예. 당의 주인은 누구냐?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들이다. 예. 즉 국회의원들 60몇 명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다 한 것,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의 주인은 당원들의 어떤 뜻이고 이 당원들의 어떤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예. 당의 모든 것들이 이 국회의원들 몇 명에서 결정해서 당론이다라고 밀어붙이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 또 하나의 문제 제기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단일화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경선을 했는데 예.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경선 결과도 바뀌어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단일화하고 김덕수라고 이야기까지 해놔놓고 정작 딱 후보가 되니까 약속을 뒤엎는 이것 또한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예. 것이 오늘 당무감사위원회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서는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시선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권영세, 이양수 두 사람에 대한 당무감사위의 징계 요구, 이게 오늘 국민의힘 내부 최근에 뭐 인적쇄신도 있고 뭐 전환기 씨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을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또 다른 변수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6위까지 짚어봤습니다.